전격 선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보류 발표. 도대체 왜? 지금 장난하는 건가요? 그러면 진짜 안 하겠다는 건가? 안녕하십니까,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보류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일관돼야 되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말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선 이게 무슨 내용이냐 도대체. 바로 어제입니다. 9월 1일 일요일 날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요진단 라이브라는 이게 KBS의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10월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마디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폭탄 선언을. 이 10월에 개정 작업은 마무리는 하지만 곧장 발표하는 것은 그러니까 곧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추이를 지켜봐서 시행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은요, 일단 우선적으로 현재 대내적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미중 무역 분쟁 중이죠. 현재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중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관세를 서로 매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선 먼저 선제적으로 미국에게 미국 이내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 기존보다 더 세게 매길 거야 했더니, 미국이 바로 중국산 수입품 약 3,200개에 대해서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의 총 70%라는 제품에 관세가 엄청나게 많이 매겨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과 중국이 G2라고 부르죠. 서로 세계 경제의 양대 국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덕분에 주변국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형국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한일 경제 분쟁이 있죠. 자, 이거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한 이 강제징용, 위안부 할머니들의 강제징용 문제를, 이 경제 문제를 끌고 와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핵심 소재 중에 세 가지가 다 일본산이라고 합니다. 대다수가 90% 이상이 일본산이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핵심 소재들을 우리나라에 수출을 안 해줌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입히겠다라고 하는 이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경제 분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무역 수지가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반도체 수출은 30% 가까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개 주력품 중에 무려 14개 가까이 품목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걸 좀 더 그래프로 자세히 보면은요, 무역 수지가 지난 이 6월 달에서부터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요 수출품 중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급감하고 있어요. 수출액이. 한마디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무역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이 수출이 전체적으로 무진하고 있다는 이 데이터입니다. 즉, 대내외적인 경제 요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내수 기업의 체감 경기가 10년 5개월 만에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특히나 이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BSI라는 이 지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기업들이 경기를 인식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이 지표로서, 이 기준치가 100 미만이면은 경기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본다라는 내용인데, 현재 이 기업들이 보고 있는 수치가 제조업 업한 경우에는 약 68%예요. 68%가 아니라 점이에요. 68점이고요. 전체적으로 비제조업은 70점을 기록하고 있어서 100점 이상이 돼야지 이게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건데, 100점보다도 한참 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수 경기도 굉장히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국내 사정이 너무나도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얽혀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 하고 있고요. 또 한일 경제 분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역 수지까지 급감해서 내수 경기가 완전 최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뭐 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하겠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까지 들어와 버리면은 국제적인 경기가 좋지 않은데 국내적으로도 추가적인 규제를 하겠다.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기를 떠받들고 있는 하나의 품목 중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 경기까지 규제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경기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쉽사리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굉장히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담당하는 분야가요, 단순하게 부동산, 여기에만 국한돼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한다, 아니면 뭐 하락한다, 단순하게 그것만 놓고 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그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펼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자리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예산안도 편성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대내외적인 경제 문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문제를 총괄하고 여기에 부동산까지도 당연히 관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얽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만 놓고 보면 지금 9.13 작년 9.13 대책 이후에 부동산이 좀 안정세를 보이다가 다시 지금 반등을 했죠. 그래서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폭등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폭등하면 안 돼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내놨던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큰 규모에서 우리나라를 좀 더 큰 단위에서 보고자 하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이게 부동산이 설사 폭등한다 하더라도 요거를 규제하면 대내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보류하겠다라는 멘트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보류될 거냐 시행될 거냐. 물론 이 멘트 자체는 이게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시행할지 보류할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사실상 안 하겠다는 식의 보류의 뉘앙스였어요. 뉘앙스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를 진짜 안 할 건지 아니면 시행을 예정대로 한다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애초에 정부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할 때요, 이거를 왜 발표했냐? 부동산 시장이 좀 혼란스러우니까 다시 좀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발표했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요, 과거에도 한번 써먹어 봤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오르다 보니까 이때 한번 사용해 본 경험이 있죠. 근데 써봤더니 어땠어요? 성공했습니까?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결국은. 정부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미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었고 이거 써가지고 시장 절대 안정되지 않는다.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발표를 했을까요? 이 시점에. 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내년에 뭐 있죠? 내년에 총선 있어요. 총선을 노린 거였어요.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녀석을. 사실상 총선을 노린 겁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부자를 좀 더 잘 살게 하려는 방향이 아니라 서민들이 잘 살게 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이 슬로건이었어요. 목표였습니다. 자,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녀석이 제도가 굉장히 복잡한 제도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뭡니까? 새 집 분양할 때, 그러니까 새 아파트 분양할 때 주변 시세보다 싸게 팔라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보통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였을 때는 지금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비싼데, 특히나 새 아파트는 더 비싼데 이거를 싸게 주겠다라는 거구나. 한마디로 친서민적인 정책처럼 보입니다. 지극히 표를 노린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도 했다시피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요.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다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정책은 총선을 노린 정책이다.
현 민주당 정권이 차기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 때문에 잠시 보류한다고 경제부총리가 발표는 했지만 결국은 시행될 거예요. 왜? 내년에 정권 더 잡아야죠. 시행될 거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치더라도 너무 설레하지 마십시오. 이건 결국은 시행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녀석은요, 결국 경제 영역입니다. 경제 영역인데 자꾸 이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이라는 녀석을 경제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고 자꾸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자꾸 정치 쟁점화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발 부탁하는데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부동산 정책을 정치와 제발 연결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당국자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